그 캔저 코리아의 이사 송옥범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를 이제 좀 약간 크게 해야 되겠네요. 여기 그 넘기는 거는 제가 그냥 해야 되나요? 이게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지 일단 간략하게 제 프로필이고요. 저는 그 프랜차이즈 쪽에 대부분 이제 그 브랜드 기획하고 그 디자인 쪽을 많이 그 했던 사람입니다. 뭐 여기에다가 제가 한 것들 막 그 이렇게 막 하기가 되게 미천하긴 하지만 실제로 거의 주점 쪽에 되게 오랫동안 그 많이 있었고요. 뭐 좀 자랑을 좀 해볼까 싶어서 막 찾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네이버 파워 지식인 하고 요건데 요게 이제 그 지식인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그 네이버에 보면 이제 지식인이 있는데 아마 그 FC 그러니까 공유 FC죠. 공유 FC의 성격하고 비슷한데 뭐냐면 되게 그 지식 공유가 되는 그런 쪽인데 거기에서 지금 스코어는 잘 안 보이죠? 관광 요식업하고 맥주 쪽에 제가 이제 그 여기 아이디 보면 자유사고라고 있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요 두 분야에서는 제가 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위 하고 있는 게 무슨 뭐 굉장히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거나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만 나면 그 궁금증들을 제가 거기다가 그 쓰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제 거 가서 이렇게 보면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올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 대부분 창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아주 작은 하나의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몰라서 되게 뭐라 그럴까 다른 길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지식 공유의 차원으로 한번 이제 그런 데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그 강의를 할 거는 그 브랜딩의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브랜딩이 그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어떤 약간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까지가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막 제가 전문적으로 여기에서 그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그 이해되기 쉽게 그다음에 조금 그 뭐랄까 좀 중요한 것들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대부분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브랜드에 대한 것들은 인식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야. 그다음에 근데 브랜딩이라고 하는 말은 들었는데 브랜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어떤 관점인지, 그다음에 브랜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브랜드 믹스기도 하고 뭐 브랜딩 믹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인데 사람들은 BI 그러면 알죠. 근데 실제로 이게 BI라고 하는 게 엄청난 그 기술이고 거기에 어떠한 철학과 무엇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것이라는 것들 자체를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좀 그 아직 그 브랜드에 대한 인식 구조가 되게 많이 좀 없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정작 정말 많이 그 가맹점을 많이 내고 정말 많이 그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관리가 안 돼서 브랜드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까먹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요런 좀 한 4개 정도는 좀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입니다. 짠. 잠시 하나가 넘어간 거죠? 그냥 편안하게 브랜드는 원래 그 예전에 이게 이제 어디냐면 그 서부에 그 뭐라 그럴까 목장이죠. 그 목장에 한 소를 50마리를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언덕편에 있는 사람이 30마리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언덕편에 있는 애가 30마리 갖고 있으니까 얘 걸 한 10마리를 내가 갖고 오고 싶어. 그래서 싹 가져갔어요. 내가 45마리가 된 거야. 30마리짜리. 야, 너 내 거 가져가지 않았냐? 야, 근데 표시 있냐? 없잖아. 이거 그런, 무슨 말을 못 하잖아요. 울타리에 이제 갔으니. 그래서 이 양반이 뭐 했냐면, 지지는 거야. 말에다가. 톡 찍다. 내 걸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를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거하고는 달라. 이게 브랜드라는 그의 좀 출발점이라고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하고 구별하기 위한 그 표시인 거죠. 브랜드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보면 이게 간판들 쭉 보면 동일한 건 없잖아요. 거의 어떻게 구분되든 구분이 되는 거고 그런 의미가 되게 강하게 있습니다. 되게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 속에 되게 그 브랜드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보편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 화장을 하는 이유하고 똑같은 건데 되게 이해 안 되시죠? 뭔 뜻이냐면 브랜드의 정체성인데 브랜드 정체성 자체는 실제로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보여지고 싶은 모습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브랜드라고 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회사의 BI라고 쓰는 것 자체가 그 회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 회사를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그 화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나온다거나 어떤 격식을 차려야 될 때 간다거나 하는 그게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로고, 그 다음에 어떤 글씨체, 칼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로고나 이런 거 있는데 요게 BI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브랜드 아이덴티티 자체는 그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말도 어떤 태도, 그 다음에 어떤 음성, 그 다음에 어떤 행동, 이런 것들 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덴티티 속에는 우리 회사의 어떤 정체성 자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그걸 함축적으로 담아 놓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브랜드를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곧 그냥 브랜드다. 브랜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는 이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움직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나 어떤 뭐라 그럴까 변화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관리 쪽에서는 왜 또 고치냐 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그 의미고요. 이거 또 브랜딩 믹스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근데 마케팅 믹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케팅 믹스는 사실은 여기에 좀 기획을 하거나 좀 조금만 눈여겨보신 분들은 되게 많이 알아요.
뭐 프로덕트, 프레이스, 뭐 프라이스, 뭐 프로모션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브랜딩 믹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제가 봐서는 좀 요건 약간 생소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마케팅 믹스는 사실 저는 그냥 장기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브랜딩 믹스는 거의 바둑의 형태를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을 제가 설명하기보다 이게 되게 좀 이해되기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마케팅 믹스 자체는 주어진 어떠한 요소들이 다 있고 그 안에서의 변화들이잖아요. 장기가 여기에 처음 출발 때부터 다 포지셔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브랜딩 믹스 쪽에서는 사안별로 어떠한 무수한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뭐 이렇게 뭐 5가지, 6가지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바둑을 두는 거와 같은 느낌들을 가지는 게 브랜딩 믹스거든요. 뭐 어떨 때는 뭐 세력을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 어떤 경우에는 방향성을 잡는 어떠한 요소들을 더 많이 가져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사회성을 뭐 하는 경우도 많이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브랜딩 믹스 속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여기까지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혹시? 없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장기와 바둑이 조금 더 조금 더 하면 마케팅 믹스는 실제로 어떤 전략적 구성을 해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요즘에는 뭐 하나 더 해서 뭐 감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하잖아요. 그의 어떠한 수단에 대해서 컨트롤해서 전략화하는 방법이 이제 마케팅 믹스인데 브랜딩 믹스 속에서는 실제로 이것을 규정화돼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형세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과 그다음에 경쟁사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좀 포괄적인 개념들이 많다라는 의미를 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브랜딩 믹스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이제 찾아보면 제가 바둑판과 장기판을 왜 얘기했는지 거기에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보면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걸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사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되게 아까 얘기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화장을 하고 근데 이제 대개는 이제 왜곡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 자체는 고객들이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의도한 거와는 많이 다르다.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뭐 다른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구조들이고요. 사실 이거 하나를 뭐 해서 뭐 여기에 전략화하고 어떻게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논리 구조들을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여기에서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게 좋을까라고 했는 게 사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그냥 소통 방법이에요. 어떻게 고객하고 소통을 할 것인가. 그 소통을 단순하게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 그쪽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현상, 그 다음에 반응들을 가져오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정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을 만들어 나갈 것이 하는 어떤 그런 개념,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방적인 그런 뭐랄까 커뮤니케이션들은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죠. 일방적인 거는 되게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러니까 홍보하고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리는 거는 광고인데, 알리기만 했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하고 대화를 하지? 라고 하는 어떤 의미는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알리고 결과를 받고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메시지를 줬을 때 저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브랜드 같은 어떤 영향들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씩 그 뭐라 그럴까, 그 브랜드 자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실수를 해요, 내가. 그래서 그냥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뭐 설명을 하기에는 또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보시는 바와 같아요. 그 마케팅도 마켓에 ing가 붙어 있고, 브랜드도 ing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가치라고 하는 하고 움직인다고 하는 의미를 좀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냥 시장에, 내가 장사를 한다, 혹은 시장에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 시장에 내가 어떻게 침투를 하고, 그걸 어떻게 보고, 내 위치를 어디에 잡고, 내 가격대나 어떤 세일즈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게 마케팅이라면, 브랜딩은 이제 얘는 뭐라 그럴까, 얘의 결과는 사실 비교적 되게, 마케팅의 결과들은 되게 정량적이잖아요. 정성적인, 그러니까 감성적인, 우리의 가치를 높였어요. 마케팅을 해서 우리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였어요.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가 있냐면, 마케팅을 해서 실적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런 개념이 이제 마케팅의 개념이고, 브랜딩은 뭐냐면, 우리가 브랜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브랜드 가치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 산술적으로 사실 그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죠. 근데 뭐냐면 보통 이제 영역이라고 그러죠. 우리 브랜드의 영역이 이만큼 그 뭐랄까 인식화되어 있습니다. 인지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결과치를 가져가는 게 되게 브랜딩입니다. 결국은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높여나가는 기술. 이게 브랜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브랜드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가 어떤 걸 브랜드 가치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사실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는 항상 상대적인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겐가는 정말 좋은 거고, 누구에겐가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뭐, 사실 삼성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내가 나한테 준다고 해서 저한테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다른 뭐 노키아나 뭐 이런 쪽에서 그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그 인수를 했다면 그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그 브랜드 가치는 어떻게 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아직까지 뭐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정확하게 어떤 측정하는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그쪽이 많이 지금 우리나라 산업 속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치를 많이 따지다 보니 대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밸류라는 개념보다 이제 에쿼티라는 개념들을 많이 쓰거든요. 에쿼티라는 자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브랜드 로얄티나 뭐 어떤 얘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해서 그 따지고 있는 거고, 이러한 측면들을 외국에서도 되게 많이 하는데, 현재 이제 브랜드 순위, 이게 브랜드 순위 그 작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세계 브랜드 순위를 매겨 놓은 거예요. 근데 애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어디 자료일 것 같아요? 미국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미국의 어떤 분야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가 아니라 사실 금융이죠. 그러니까 금융자산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회사라는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외식을 하고 있는데 외식의 가치는 뭐냐면 실제로 얘가 그 돈을 많이 버냐, 뭐 어떤 거냐 그게 아니라 정말 맛있고 정말 나 물류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쟤들 물류 많이 쓰냐를 보는 거잖아요. 주류회사는 야, 쟤들 술 많이 쓰냐? 거기에 대한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죠. 실제로 그 가치라는 것 자체는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다. 근데 아직까지 너무 희한한 소리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누른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 까먹었잖아요. 브랜드 가치를 자체를 어디 쪽에서 측정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 우리나라 쪽에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미진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되게 중요시 되는 이유가 있어요. 프랜차이즈 쪽은 특히나 좀 그런 게 지금 한 4년? 5년? 정도부터 M&A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프랜차이즈 쪽에서. 그 M&A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M&A를 인수를 해서 그 브랜드가 먹잇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예 M&A 자체가 우리의 형상하고 되게 달라요. 우리는 지금 금융자본이 들어와 있는 M&A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은 아예 외식 기반 자체가 그냥 합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들어와서 거기에 경영진을 내쫓고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쪽이에요. 아마 대표적인 게 코로와이도라고 하는 일본 외식 기업인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에는 각 지역의 인프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사실 프랜차이즈 자체가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마도 그쪽은 제가 봐서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장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되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협력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회사 자체에서. 무슨 만약에 농장이 있으면 농장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협력회사도 같이 있고, 이게 지역의 인프라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 그 다음에 브랜드 하나씩 그걸 갖다가 해서 거대 기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프랜차이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 브랜드 가치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제가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겁니다. 요거 어디 간 건지 아세요? 두산중공업. 이게 가끔 가다가 지구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물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의 결론은 저는 그냥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술이라 생각한다. 거기에 아까 그냥 중요 핵심들만 제가 이제 몇 개만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브랜드 자체는 마케팅 분야처럼 굉장히 학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이제 개론 정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가지고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좀 어떤 것들 이렇게 브랜드 이렇게 책들이나 자료들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케팅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단순하게 브랜드 하나 만들면 되지. 브랜드를 어떻게 하지? 이런 개념인데 실제로 마케팅과 브랜딩은 레버리지가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마케팅의 어떠한 실적을 많이 높이면 브랜딩 자체가 좀 위축되는 경향들도 있고, 브랜딩 자체를 좀 많이 하면 마케팅의 어떠한 것들도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두 개 같이 힘을 발휘하면 굉장히 크죠. 뭐 그런 그 힘을 발휘하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 혹시 뭐 브랜딩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계신 곳 있나요? 마케팅 쪽은 있죠. 브랜딩 하는 쪽이 보통은 어디에서 소속되어 있냐면 또 디자인 쪽에 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저도 이제 디자인 출신이에요. 이게 생긴 거는 좀 약간, 그런 건데, 디자인 출신이에요. 나름. 약간은 배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좀 약간 마케팅학처럼 경제 쪽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전문화된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또 기획적인 분야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외주를 주거나 혹은 안에서 요런 파트를 좀 많이 안 놓는다 그럴까요? 요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되게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은 마케팅은 알아도 브랜딩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게 돈 벌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브랜드의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그의 나무, 기둥이 사실 브랜딩을 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대개는 나무를 빨리 만들고 열매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항상 그 나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브랜드라는 인식을 되게 많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